예,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또 뵙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네요. 자, 6월 달에 우리가 이게 민주화 운동이냐라는 것으로 저희가 했어요. 6월 달에 안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이번 7월 달에는 제가 좀 쇼킹한 또 주제를 뽑았는데 사실 쇼킹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쭉 이제 7월 달에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 만들었죠? 웰컴. 청솔 아카데미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청솔 아카데미에 오신 겁니다. 박수 한번 치시면 감사합니다. 참 무더운데 오늘 많은 분들이 연락해서 오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서 편히 쉬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아주 뽑아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지난달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를 한 번 해서 기억하는 분들은 천재들이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봐서는 기억이 안 됩니다. 반복이거든요. 교육은 반복. 그래서 이게 민주화 운동인가 지난달에 우리가 쭉 했는데 기억이 좀 납니까? 네, 기억이 좀 잘 나시나요? 네.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1.6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런데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연관해서도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나갑니다. 자, 쿠데타인가 수사 현장인가. 중요한 얘기는요. 79년도 12월 12일 날은 쿠데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수사 연장이다. 근데 지금 다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얘기한다고는 그런 좌파 단체에서는 다 12.12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쿠데타라고 얘기해요. 그거 역사 왜곡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 왜곡입니다. 자, 여기에 김계원, 김재규, 정승화, 그다음에 최규하는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의 핵심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통령 시대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쿠데타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이거 역사 진실 밝히기가 아니에요. 역사 왜곡이에요. 그런데 김영삼이 대통령을 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가게 됐죠.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정의가 사라졌죠. 정의가. 자, 그리고 대통령병에 걸린 인간들이라 해서 그때 당시에 표현들이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는 대통령을 내려놓고 우리한테 넘기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는 얘기, 다시 또 대통령이 시해가 되니까 다시 계엄령을 또 내리게 되죠. 그리고 80년도 2월 29일 날 687명을 사면 조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687명을 이 석방했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80년도 2월 29일 날 윤달에 687명이 사면될 때에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70년대에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방됩니다. 다 석방돼요. 그러면은 70 몇 년도에? 6년도에, 79년도에, 76년도에 무엇이 있었죠? 76년도에 간첩사건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 신용보기가 들어갔던 거 뭐죠? 통일당. 네. 76년도에 신용보기가 붙잡혀 들어간 거 김진락인가요? 그런 분들이 간첩 사건으로 해서 통역당 사건이 76년도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라고 해서 난민전이 79년도에 걸려요. 그런 사람들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석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대한민국 그때부터 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데 이거 서울의 봄이 아니에요. 어떤 보면은. 빨갱이들한테는 봄이 왔지만요. 우익들한테 정말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나라가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해방되고 687명 석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80년도 2월 달부터 국민연합의 김홍일이 국민연합을 만들어서 D-Day 여단, 이게 광주 사태를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주 사태. 김홍일이. 이 광주 사태에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 그 다음에
이 DJ 여단, 국민연합에 들어왔던 독학생들, 젊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광주에서 활동을 해가면서 특전사들과 대치를 벌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광주 사태에 대해서 다 덮어버렸잖아요. 덮자.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자. 덮자 보고 나서는 나중에 보니까 민주화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 우익들은요,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요. 빨갱이들은 이 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엄청나게 팽팽 도는데, 우익들은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선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심각하죠. 네. 김홍일. 그 다음에 이 김대중이 1980년도 5월달, 4월달 사북탄광 폭동이 벌어져요. 이 사북탄광 폭동이. 그 다음에 5월달부터 이 김대중이 얘기한 이 여러 가지를 보면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규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김대중이 정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정권 내놓으라고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엄령을 내린 걸 어제 어떤 분한테 이거 똑같은 강의를 했더니, 그건 전두환이가 내린 거 아닙니까? 아니, 전두환이 일개 합수 부장인데 어떻게 계엄령을 내려요?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두환은 일개 합수부장이에요. 수사부장이에요, 수사부장. 그리고 전두환 외에도 수많은 누가 있어요? 별들이 많았어요. 이제 전두환은 별 2개예요. 별 3개짜리도 많아요. 별 4개짜리도 있고. 무슨,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작년에 밝혀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5.18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5.18의 그 발포 명령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걸 몇 년간 속여먹었어요. 전라도 좌파들이 44년간 속여먹었어요. 전두환은 5.18의 명령권자였다. 무슨 전두환이가 5.18 명령권자예요? 계엄사령관은 누구였죠? 이성이었는데, 이성. 계엄사령관은 이성이었어요. 무슨 전두환이가. 이성이 뭐라고 했냐면, 죽기 전에요, 내가 전두환이 내 까마득한 후배인데 전두환이가 만약에 위기질서를 어기고 끼어들면 내가 봐주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전두환이가 5.18의 발포자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 이게 광주 사태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국민들. 지금 국민들 속여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여먹는 모든 일에는 누가 껴있다? 간첩들이 껴있다. 자, 이렇게 해서 5.18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18에 열흘 동안 일어날 때에 아주 치열한, 이 5월 18일에서 21일까지 이때 사실 5.18에 대한 모든 얘기가 이때 치열하게 벌어져요. 이때요, 광주에 갔던 7공수, 11공수, 3공수가요 엄청 좁혀져요, 광주 사람들한테. 왜? 뭘 안 줬으니까? 실탄 안 줬으니까. 엄청 좁혀져요. 그래가지고 실제 광주에 있는 특전사들이 물풀이나무만 가지고 왔다고, 진압을 하고. 그랬더니 광주 사람들을 진압을 제대로 못해요. 왜? 광주에는 간첩들이 있었거든. 윤웅정, 정웅 이런 인간들이 간첩이었거든. 그러니까 공수부대한테 야, 몰아내! 해산시켜! 그렇게 하라는데 공수부대를 어떻게 해요? 지역별로 이렇게 세워놔요. 지역별로 이렇게. 아니, 공수부대가 시민을 해산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무슨 공수부대가 거기 경계 쓰러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광로 장군이라는 분을 보내가지고 얘기했더니, 왜 광주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윤홍정과 그 다음에 정웅과 그 다음에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화가 잘못했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3명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요? 그 광주의 계엄사령관이었던 누구? 윤홍정. 그 다음에 31사단 사단장 누구? 정웅. 그 다음에 경찰국장 누구? 안병화. 이 3명이요 엉터리 작전을 벌였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진 거다 라고 6월 달에 조사를 하고 온 이광로 장군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 최규하 대통령하고 이희성 그 계엄사령관이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고 넘어갑시다. 그 사람들 벌어지 맙시다. 그 사람들도 수고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덮었어요. 그 덮은 것이 오늘날 민주화가 된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나면요, 대한민국 역사가 거의 다 거짓말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간첩의 역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자, 이렇게 광주, 이거 헐레기가 이 열흘간에도 헐레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열흘 중에 이 첫 번째 3박 4일간 이거는 치열한 전쟁인데, 이 공수부대에 의해서 신동국 그 중위에 의해서 실탄을 지급받아서 북한에서 내는 북한군들이 20일 날
전남도청 앞에서 400명 이상이 사살됐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유가 됐는데 진상보고조사위원회 봤더니 신동국이가 그렇게 한 예가 없다라고 써놨어요. 진상조사보고서에 작년 6월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왜곡이 다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누가 밝힐 거예요? 교수들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5.18 공부 않잖아요. 역사 공부 않잖아요. 자, 광주의 아픔을 덮고 넘어가자. 여기 이광로 장군 나오잖아요. 육사 10기. 이분이 내려가서 조사를 다 했어요. 며칠간 13명을 데리고 와서 6월 5일에서 11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정말 엉터리로 광주에 작전을 진행했다 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그랬더니 광주의 아픔이 큰데 뭘 덮고 넘어가지 덮고. 그래가지고 처벌도 안 했어요. 작전 잘못하면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처형해요. 네, 처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나중에요, 이 정웅이요, 엉터리로 작전을 이 사람이 엉터리 명령을 내렸고,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윤웅정과 안병환은요, 윤웅정과 안병환은 육사 8기 동기입니다. 똑같은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 사람들이 김종필과 같은 육사 8기예요. 여러분들 육사 8기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요, 육사 8기가요, 박정희와 더불어서 1961년도에 5.16 혁명을 일으키지만 이 육사 8기들이 심각한 문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알면 할수록요, 이게 나라였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나라였나. 어떻든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77년간 유지됐다는 게 기적이고요. 저는 77년간 유지된 이 나라가 이제 빨갱이들과 간접들 손에 나라가 망가지기 직전인데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게 제 고민이에요. 살릴 방법이 별로 없어 보여요. 자,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건드리지 말고 덮고 넘어가자 이 얘기예요. 헐리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나갑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광주 사태가 이제 무엇으로 슬슬 이렇게 해서 실제 옳고 그른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민주화로 둔갑하기 시작해요. 그 민주화로 둔갑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도부터 민주화로 딱 둔갑하느냐? 1984년도에 민주화 추진력이에요. 김영삼과 김대중. 이게 1984년도에 전두환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하고 있을 때. 작게 80518 꼭 보십시오. 작게 80518 전자책을 새로 발간했습니다. 현재 집필 중인 공작 80518이 완성되기 전에 작게 80518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새로 발간했습니다. 휴대폰 가로 보기에 최적화한 PDF 파일로 만들어진 전자책 작게 80518은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또는 누구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항상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전쟁을 일으킨 청주회 간첩 장성들과 김대중 여단 병력을 국제기구에 제소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시민단체 청청모에서 새로 발간한 전자책 작게 80518을 많이 구입해 읽으셔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지식을 쌓아 광주전쟁을 민주화로 포장해 국권을 훔쳐간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만 합니다. 작게 80518 꼭 보십시오. 민주화 추진. 이게 무슨 민주화예요? 민주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주화라 얘기할 때 군부세력,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을 하는데 그건 독재고 공산주의고,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 대통령을 하지 않고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이런 인간이 오면 민주화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죠. 제가 볼 때는요, 군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훨씬 더 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지금 형편없어요. 이재명 같은 인간 보세요. 이재명 같은 인간. 이게 무슨 뭐 나라가 지금 나라 꼬라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광주 사태를 민주화로 하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고 잘못이라고 해야 된다면 자기 친구였던, 극진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친구였던 노태우한테 이 나라를 물려준 것이 이 전두환한테는 치명적인 실수 아닌 실수를 전두환 해고록에도 써놨어요. 내가 내 친구 노태우가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사람은요, 깊이 사귀어봐도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믿을 게 못해요. 믿을 게 못해요. 예, 광주를 민주화운동이라고 88년도 4월달에 이거 대통령. 그런데 이 88년도 4월달에 이렇게 한 것이요, 이 노태우가요,
87년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야,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지 말고 2월 달에 네가 지금 87년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88년도 2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니네 당이, 여당이, 민정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말 뒤지게 안 듣고 몇 월 달이에요? 88년도 4월 달에 국회 총선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당이 어떻게 해요? 숫자가 적고 야당이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노태우가요. 완전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들러리로다 끝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끝나기 전. 이 노태우가요. 말 뒤지게 안 들었어요. 누구 말 안 듣냐? 전두환 대통령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두환을 백담사에 집어넣고 별짓거리 당한 게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해도 믿을 게 못해요. 친구라고 해도. 애국활동 같이 하다가도 수틀리면 갈라지고 서로가 만나지도 않잖아요. 뭐 믿을 사람이 어디 갔어요, 이런 세상에. 자,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요. 이거 소고법을 하는데 이 김영삼이 만든 이 95년도에 민주화법이라 해서 만드는 이것이요,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돼가지고요, 전두환, 노태우 아까 12.12를 뭐라고 만들어? 이 김영삼이가 12.12를 쿠데타라고 만들어요. 쿠데타. 근데 처음에 검찰들은 뭐라냐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뭐 할 수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더니 이 법을 딱 만들고 나니까 검찰들이 논리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검찰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바뀌냐면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얼마나 웃겨. 이게 전두환 회고록에 나와요. 전두환.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 김영삼이가 지가 쫄리고 지가 문제가 많고 지가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노태우한테 받은 비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저 김영삼이가 이런 민주화라는 소고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는데 이건 역사 왜곡이다. 역사 왜곡. 그리고 이건 나라 망쳐들게 하는 거다 라고 전두환하고 노태우가요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 전두환 쪽에서 이런 그 신하들,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노태우 쪽에서 일한 국무위원들이 거의 다 동기들이 많아요. 동기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해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왜? 내가 전두환과 노태우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동기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대통령 지낸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화해를 해야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가 왕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두환이가 대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노태우 쪽과 화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화해한 거예요. 내가 이 전두환 회고록을 읽어보면서요, 전두환이 정말 대인배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화가 나라를 삼켰죠. 지금은 광주 민주화, 그 무슨 민주화예요? 이게 폭동이지. 근데 그 뭐예요? 국가 유공자가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세금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광주 민주화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다 장악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컨트롤하고 있는 집단은 뭐라고요? 이 삼원체제, 민주연구원, 북한에서 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경영전략원. 그러면 국정원, 나 국정원 출신이야 하고 몸에 아주 가오를 잡고 그리고 아주 힘주고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봐보면 국정원이 1998년도부터 김대중이 대통령 할 때부터 망가져가지고 국정원이 빨갱이 양성소가 되다시피 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설명 못하잖아 제가. 이 국정원 내에 이 삼원체제가 있어요. 중국의 요원도 있고 북한의 요원도 있어요. 한국의 빨갱이 요원들도 있고. 이제 국정원 그리고 수사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내의 정치인들을 사찰한다. 사찰 못하게 하니까 국내에는 개입하지 말아라. 해외만 연구해라. 그러다 이제 해외도 별볼 없어. 우리나라 국정원이요 멍청이들 국정원이 됐어요. 멍청이 국정원. 빨갱이 국정원이 됐다고 해요 지금. 무슨 박지원 같은 인간이 무슨 국정원장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개판 중에 개판이에요. 이런 개판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국민들 모르잖아요. 일도도.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러면 조금 그런 거예요? 당신은 뭐 국정원 출신. 아니 국정원 출신이야만 그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정보력이 좋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 상원 체제를 터뜨리는 친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죠.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바지사장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상원체제 그림자 정부가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미국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한국이 우째 저래.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이제 심각하게 느끼고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나라 정치가 저렇게 흘러가는 거야.
미국에 있던 딥스테이트가 블랙 딥스테이트 요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듯이 한국에도 이런 체제가 있어서 이런 체제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그래? 한국 심각하구만.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역사 바로 세우기부터 다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면서부터 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는 이 모든 것에는 공작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미국의 공작, 북한의 공작, 그 다음에 수많은 간첩들의 공작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라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 기적이다 라는 게 제 이런 모든 거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나라, 뭉쳐라, 싸워서 쟁취하라. 이 애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애국민들은 멜레멜레하다.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다 개구리 조금 있으면 쪽쪽 뻗어 죽기 직전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최근에 조원진 공화당 그 대표였던 분이 얘기했죠. 한국이 이재명이 1개월 그 다음에 40일 대통령 놀이를 하는 동안에 한국이 사회주의가 됐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런 소리, 바른 소리는 했대. 조원진 대표가 공화당 그쪽에 일을 했잖아요. 박근혜 파리해가면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맞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다 이제 구워 삶아지기 직전이에요. 근데도 안 오잖아요. 뭐 안 보고 애국활동 뭐. 그리고 애국활동하는 사람이 뭘 애국활동해요? 지가 나라고 해서 뭘 올 건데? 목숨을 어떻게 올 건데? 그리고 애국자들이 나서야죠. 애국자들 몇 명 있는데? 모스탄에서 와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나라 곳곳을 빨갱이들이 다 장악했는데 어떻게 뒤집을 건데요? 한번 뒤집어 봐보세요. 난 뒤집는데 나도 한 표 보태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세미나 주제는 다 보여줬어요, 제가. 이게 민주화냐? 뭘 민주화예요? 민주화가 폭동이고 거짓 역사지. 지난 세미나 중 대한민국의 진실된 역사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2번의 답이 바로 뭐냐? 2번의 답이 12.12는 뭐다? 쿠데타다, 수사 연장이다. 수사 연장이 돼야 돼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걸 뭐라고 다 표현했어요, 지금? 쿠데타라고 했어요. 이게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지난 세미나와 관련하여 5.18은 민주화 운동이냐?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오늘 이 제목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설명했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내용만 듣고 오늘 끝내야지 뭐 컴퓨터 업데이트 되냐고 1시간 했지. 그 다음에 HDMI 연결하냐고 또 20분 했지. 난 오늘 같은 날은 또 처음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간첩의 나라였다. 제가 한 달 내내 공부해가지고 만드는 PPT예요. 화요일날 새벽 2시까지 저희 딸내미와 함께 연구해가면서 만들어냈는데 오늘 뭐 이거 안 보여주고 끝내야지.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는 안 오시나? 뭐 안 오시면 말지 뭐. 대한민국은 간첩의 나라였다. 제가 이 간첩의 나라였다는 걸 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날 자유일보 신문에 나왔던 유동열 원장님 아니면 여기 유진이라고 썼는데요. 이분이 대남 공작사 70년이라는 걸 했는데 이 간첩사를 써놨어요. 제가 이걸 8년 동안 스크랩했던 것을 지난 화요일날 책으로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일보의 학생운동사 80년대, 90년대에 학생운동사를 이렇게 했던 것을 김성애 논설위원이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시간 되면 한 일주일이면 저는 공부가 이제 끝나죠. 뭐 웬만한 건 알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간첩사는 뭐 누구 못지않게 풍성해요. 여기도 간첩, 저기도 간첩, 거기도 간첩인데 이런 간첩사가 몇 년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홀이 다 깰 수가 있게 됐죠. 근데 대한민국은 진짜 간첩의 나라예요. 간첩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자리도 간첩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갈지 압니까? 간첩이 넘쳐나요, 곳곳에.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는 간첩의 역사다 그러는데 해방 1945년도에서 6.25까지만 볼게요. 1945년도에서 6.25까지만 보고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 공작 전자책을 새로 발간했습니다. 현재 집필 중인 공작 80518이 완성되기 전에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 공작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새로 발간했습니다. 휴대폰 가로 보기에 최적화한 PDF 파일로 만들어진 전자책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 공작은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또는 누구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항상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한국에는 단 한 군데 제대로 된 언론이 없을까? 왜 제대로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없을까? 왜 부정선거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고발을 하는 단체가 없을까? 왜 중국 사람들이 선거에 관여를 할까 등 한국의 당면 현실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한 국가 기밀이 이 책에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제대로 된 바른 애국 활동을 해주세요. 자 보면은 조선 정판사 사건 몇 년도에 일어났죠 이게? 48년. 46년도에 일어났어요. 46년도에. 46년도에 조선 정판사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한국 돈을 만드는 그것을 가짜 돈을 만들어내고 엉터리 돈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애국 활동도 하고 돈이 있어야 빨갱이들 또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인데 조선 정판사 사건 이것 때문에 박헌영이가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북한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 정판사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군정에서 야 위조 집회까지 찍어내냐 이제? 그래가지고 미군정에서 저 박헌영이를 잡아. 그래가지고 박헌영이가 걸음아 나살려라고 북한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일으킨 사건이 폭동이에요. 폭동. 그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가서 이제부터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으켰던 것이 대구폭동이에요. 46년도에. 대구폭동. 46년도 9월 23일 날 총파업하고 46년도 10월 1일 날 대구폭동. 그 다음에 48년도에 무슨 사건 또 일으켜요? 대한민국은 선거하면 안 되라고 얘기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바로 뭐냐?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가 북한에서 이재복한테 이중업한테 명령 내려요. 야 어디 지역 폭동 일으켜. 어디 지역 폭동 일으켜. 그래가지고 제주에서 폭동 일으키고 대구에서 폭동 일으키고 이거 다 박헌영의 지령박힌 얘기예요. 조선 정판사 사건. 자 여기에도 간첩세요. 이게 9월 총파업 나오죠. 10월달 대구폭동. 이 총파업과 대구폭동인데요. 빨갱이들은 뭐해라 하면요. 4,000명, 4만 명, 10만 명씩 모여요. 그런데 애국자들은 모이라 하면 몇 명 모여? 5명, 10명 모여. 어떻게 살릴 거예요? 한번 살려보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보시오. 나는 심각해요, 진짜. 이 PPT를 준비해가면서도요, 이놈은 대한민국 어떻게 살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건 지금 10만이 가능해요, 10만이.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물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내가 역사 공부를 해가면서 짱을 느껴요. 교회 목사도 빨갱이 간첩, 교수도 빨갱이 간첩, 국회의원들도 빨갱이들 간첩들 너무나 많고 판사들 간첩들, 검사들 간첩들, 변호사들 간첩들,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간첩들 곳곳이 간첩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어요? 일기 신경으로서 아무 힘도 없는 목사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77년간 이 나라 살렸잖아요. 광주 5.18에서는 신동국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북한 군들을 작살냈잖아요. 생각지 않게. 그래서 지금 45년간 더 유지됐잖아요. 그렇다면 2025년도에 저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에서 됐던 이재명 같은 저런 인간이 대통령 놀이를 지금 50일째 하고 있나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 답도 없는데 이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간절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요즘 한 5년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5년간 아이고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러는데 요즘 죽지 못해 산다라는 그 말을 제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제 얘기했죠. 어제도 세미나 강의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 말씀. 나는 이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존귀한 일을 하고 죽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뭐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미련 없어요. 살 만큼 살았어요. 여기 적어도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죽어도 여한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누가 와서 죽일 일은 없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이나 죽이겠지. 가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래서 존귀한 걸 앞으로 꿈꾸는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살려놓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자. 저 빨갱이 간첩 새끼들 저 다 때려잡고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잡을 힘도 없어요 저는. 그러나 진실을 알겠는데 간첩이 얘기하는 거 너 그 말 틀렸어. 어디 북한에서 하는 말을 하고 자빠지냐 이 나쁜 새끼야. 말하는 거죠. 자 46년도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포 이 모든 것에는요 박헌영의 지령을 갖고 움직이는 대구의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에 간첩들이 나타났을 때 이때 이 폭동 때 누가 죽느냐?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충남에서 내려온 경찰들에 의해서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는데 그 자기 형수와 자식들을 돌봐주는 이재복이라는 그 간첩 목사, 이재복이라는 간첩 목사하고 박정희가 같이 지내면서 어떤 놈이 빨갱이고 간첩인지를 박정희가 붙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불어댑니다. 백선엽 대장한테 불어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박정희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박정희가 뭐래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간첩이에요. 그렇게 불어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지금 제가 이 책을 이제 심신풀이로 읽는데요. 이거 박윤식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현대사. 이거 4권으로 돼 있는 거예요. 4권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옛날에 리박스쿨, 지금 뭐 문제가 많다면 리박스쿨 다닐 때 6년 전에 샀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잘 됐어요. 이거 지금 여수순천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써졌습니다. 이렇게 잘 써져 있는 책 없어요. 근데 이런 책 안 가고 파더라고요. 안 보면서 맨날 태극기만 흔들면 장땡이래요. 태극기 흔들어서 뭘 건데? 태극기 흔들어서 뭘 건데? 자, 대구폭동. 그 다음에 간첩 성시백. 이 간첩 성시백이야 중국에서 그 모택동을 위해서 이뤄던 이 간첩 성시백이가요. 김일성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간첩이 돼서 한국에 와서 김구를 북한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성시백이에요. 이 성시백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이 성시백. 대한민국에 요소에 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성시백이 다 꼈어요. 그런데 이 성시백이 체포가 돼가지고 6.25 전에 6.25가 일어나서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이 성시백이 죽으니까 김일성이 눈물을 흘려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베테랑 요원이 죽었다. 이 성시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구가 북한에 갑니다. 48년도에. 이 김구는요, 애국자도 아니에요. 독립운동 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보도연맹 사건. 제가 이 보도연맹 사건을 하면요, 오제도 검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오제도 검사가요, 홍민표라는 이 박헌영 밑에서 일을 얻은 그 서울시당 의원 홍민표라는 사람을 이 오제도 검사가 감동 감화를 시켜요. 오제도 검사 집에는 그래도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오늘 귀한 손님을 모시고 갈 테니까 당신 식사를 준비해. 그랬더니 가서 식사를 보니까 반찬이 없어. 검사 집에 반찬이 없는 거야. 그걸 보고 홍민표가 세상에 검사가 이렇게 천년결국 그게 돈도 없이 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이 홍민표라는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33만 명이나 되는 빨갱이들을 전향시킵니다. 이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인데 이 33명이 다 빨갱이들인데 오제도 때에 이 49년도에 전향을 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1950년도 6월 달에 6.25 전쟁을 일으켜서 3일간 서울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왜 3일간 대기하고 있었냐?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내려가기만 하면은, 남한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남한에서는 누가? 우리 요원들이 곳곳에서 뭐한다?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 김일성한테 얘기했던 박헌영이가 얘기하는 그 3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홍민표가 딱 전향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3일 동안 서울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유엔군들이 오게 되고 6.25 전쟁에 차비를 차리게 돼요. 이 3일간. 그래서 이 3일간이 기가 막힌데, 그 3일간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제도 검사예요. 그 오제도 검사가 홍민표라는 이 북한의 박헌영 밑에서 일어나는 서울시당을 잡아가지고 전향시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엉터리예요. 국민 보도했는데 보도연맹 사람들을 다 경찰과 군인들이 강제로 학살했다는데 헛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 어느 정도 맞는 얘기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군대 역사에서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이 다시 또 전향하는 사람들이 또 전향할 수 있거든요. 다시 빨갱이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 거 가지고 이거 막 군인들이 학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학살만 해요. 그럼 왜 빨갱이 새끼들이 학살한 것을 하나도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다 조작되고 있어요. 제주 4.3 사건인데, 그 다음에 여수 14인대 반란 사건인데, 이 빨갱이들이 일반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그 다음에 우익 인사들 가족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요 기록을 다 삭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빨갱이들이 죽은 것만 지금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그렇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 김달상 나오죠. 이 제주 4.3 사건이 이렇게 평화공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요, 엉터리입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우리나라 유엔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주도는 오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해서 우리나라 1948년도 5월 10일 날 그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이재복의 말을 듣고 박헌영의 말을 듣고 김달상과 이덕구가 일으킨 제주도의 폭동이에요. 죽일 놈들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화예요. 민주화는 다 간첩사죠. 그 다음에 14일내 반란 사건 이거요, 이 빨갱이들, 이게 이제 우익에 의해서 죽었는지 좌익에 의해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죽은 거예요. 좌익들이, 빨갱이들이 군인과 경찰 가족과 무고한 양민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인터넷에 찾으면 남는 사진들은요,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서 이 좌익들이 못된 짓을 하다가 죽은 거, 그런 것만 지금 사진에 남겨져 있어요. 인터넷에. 지금 다 역사 왜곡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 밝힐 사람 없어요. 이건 이제 군인들이 여수를 진압하고 나서, 순천과 여수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빨갱이한테 부역자 짓을 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빨갱이들은요, 이런 짓도 안 해요. 그냥 와서 수투이면 바로 죽여버렸어요.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이 책. 자, 6.25 전쟁. 6.25 전쟁에 그냥 죽여요, 그냥.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방부터 시작해서 45년도부터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보더라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는 다 대한민국에 누가 있다? 공산주의자, 간첩들이 껴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꼈냐? 더 많다. 곳곳이 간첩이야, 곳곳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산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주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 6.25 전쟁에 10대 불가사의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1번 일선 무대의 남침 직무 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내지 무시한 사건. 2번 6.25 발발 2주 전에 단행된 각급 주요 지휘관의 대규모 인사.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인사 이동을 하냐고. 6월 13일에서 20일간에 단행된 전후강 부대의 대대적인 교체. 이게 다 간첩들이 한 짓거예요. 군대 내 6.25 전에 군대 내에서 6.25 전날 뭐 휴가를 주질 않았나, 뭐 부대를 이동하질 않나, 어떻게 싸우란 얘기야. 이게 다 간첩들이 한 거예요. 군대 내에 있는 간첩들. 그 간첩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누가 있다고 저희가 발표했어요, 작년에? 청주회가 있다. 그러니까 청주회 멤버들 입장에서는 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겠지. 심각해요, 지금. 자, 청주회 말고 대한민국을 정말 살려왔던 단체들은 뭐예요? 육산에? 하나회입니다, 하나회. 근데 하나회를 김영삼이가 뭘 했어요? 권영애하고 같이. 다 작살냈어요. 그래서 권영애가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권영애가요, 우파 단체에 끼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피해 구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베트남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베트남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눈에 괜찮지. 네 눈에는 괜찮겠지. 내 눈에는 안 괜찮아. 나라 끝났어. 내가 엊그제 우리 책을 구입하신 분한테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책을 구입을 해주셨다라고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더니 이 작게 80518을 구입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이제 강의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끝났는데요? 어떻게 살릴 건데요? 제가 물어봤어. 뭐 그분은 잘 모르지. 갑자기 책 파는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번호 이제 저한테 뜨니까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대한민국 끝났는데요? 어떻게 살릴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뭘 끝났습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세상인데 당신 눈에는 좋아 보이지 내 눈에는 끝났는데?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까? 이게 부정적인 소리야? 사실 파악하는 얘기야. 그랬더니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끊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책 파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얘기 주세요. 그래야 좋은 얘기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 인간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냐?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해요. 나는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 끝났다고 이제 아주 단단하게 얘기합니다. 끝났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면, 하나님, 북한은 해방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은 공산화 시켜 주세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요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북한은 해방시켜 주시고요, 대한민국은 공산화 시켜 주세요. 아멘도 안 넣어서 이제 뭐 예수도 안 믿으시니까 뭐 아멘 안 해도 괜찮겠는데요. 저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주장하다. 어떻든 자, 네 번째 6월 11일부터 발행됐던 비상경계령이 6월 24일 날 0시에 경계, 그리고 나서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 비상경계령 해제와 함께 전 장병의 2분의 1에게 휴가 외출을 줍니다. 그리고 6월 24일 저녁에 개최된 육군 장교 클럽에서 고급 장교 댄스 파티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서울 북방울의 축차적 병력 주입으로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되고 6월 25일에서 27일간 국군 호텔을 반격 북진 중으로 호위무도한 중앙방송, 그 다음에 한강교회 조기 폭파단에 이 사람 폭파한 사람은 죽여버려요. 사형시켜버렸어요. 누구예요? 최창식 대령 조기. 이 10가지 사건이 이형근 장군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6.25 때를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이 10가지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6.25 전쟁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육군본부에서,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 국방부에서 한 짓거리는 이건 간첩이 끼어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서 이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공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때서 이거 뭐 아닌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연구를 한 것을 제가 오늘 낮에 아주 떼약볕에서 집에 참 덥더라고. 오늘 낮에 덥더라고. 오늘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얘기하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세월호 사건 정상입니까? 이태원 사건 정상입니까? 5.18 정상입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정상입니까? 대구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정상입니까? 또 뭐 있어요? 제가 아는 거. 성수대교가 이렇게 딱 두부 잘라듯이 딱 잘려지는 게 정상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요, 경찰 조직에, 국정원 조직에, 정부 조직에,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에, 그 다음에 국회 조직에, 법원 조직에 곳곳에 간첩들이 깔려있어서 대한민국은 무슨 역사다? 간첩의 역사다. 근데 그게 지금 과거에만 이런 간첩들이 넘쳐납니까? 아니요. 이제 앞으로 강의가 더 진행되면 현재까지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뭐 저한테 소송을 걸려면 걸든지 마음대로 해. 뭐 목숨 내걸고 하니까. 죽일 놈들이죠. 이 대한민국 사태 봐보면요, 이제는 말로 설명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간첩이지 이 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제 뭐 너는 죽고 나는 사는, 아니요. 싸우다 보면은 그놈이 나보다 세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의감이 있어도.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 5,100만이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이 간첩 새끼들 내가 한 놈은 죽이고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그래도 태극기 흔들면 된대. 얘라 씨 많이 흔들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태극기 맨날 흔들지. 자, 오케이. 쉬어갑니다. 끝.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홉 시가 다 됐군요. 다 됐어. 끝나고 가야지 뭐 이제.